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가득 채워왔습니다. 주유소 1부 개인의 선택 진행을 맡은 저는 이혜은입니다. 참 월요일인데 시장이 올라주면 좋았으련만 오늘 또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종목 이야기들, 시장에 대한 정보들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개인의 선택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준비 철저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방송 말미에는 우리 파트너가 선정한 관심주가 공개가 되니까요. 이 관심주까지 꼭 챙겨가셔서 내 포트폴리오 빨간불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새로운 파트너님이 오셨습니다. 자, 김도훈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번에 금요일에 상담을 해주신 적은 있는데 또 개인의 선택에선 처음 또 인사를 드리잖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고 시작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많이 답답한 심정이실 겁니다. 다소 이제 답답한 시장이 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옛말에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새벽이 어둡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지수가 조금 좁은 박스권 장세이긴 하지만 다시 외인과 기관이 돌아오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할 거니까 이 좀 지루한 구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도훈 파트너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참 요즘에 답답하다, 내 포트폴리오 보면 한숨만 나온다 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자, 답답한 이런 시장 상황,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도훈 파트너와 함께라면 이 쨍하고 해뜰 날 기다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김도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노란톡방에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내 포트폴리오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조언도 얻어보시고 그리고 시장을 한 발 더 앞서서 미리미리 내다보시는 준비도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도훈 파트너에게 시장에 대한 분석도 들어봐야겠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좀 답답한 시장이 연출됐는데요. 네. 오늘 미선물하고 상해 증시 하방 압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갭 하락을 하면서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좁은 박스권 장세로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는 우선 약 보합권에서 유지가 됐고요. 코스닥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을 유지시켜준 거 그리고 자동차랑 유통 업종이 받쳐주면서 코스피는 양봉 마감을 좀 했는데요. 코스닥은 최근에 많이 상승한 2차 전지와 게임 등 성장 섹터 부분이 좀 약세를 이어가면서 그런 어떤 수급들이 인플레이션 테마로 순환 매가 좀 일어났습니다. 네, 사료주 그리고 육개주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외인과 기관이 연일 매도만 해대는 그런 시장입니다. 답답한 시장인데요. 이런 제한되는 수급에 테마 위주로 이렇게 자금만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장세인데 이런 장세이다 보니까 주도 업종이 없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미국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연준 파월 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 내용을 주시하면서 향후에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파락 출발을 했고 요즘에는 테마 위주의 흐름만 눈에 띄고 지지부진한 흐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위주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차례로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8위 종목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8위 종목 보시죠. 네, 오늘 8위 종목은 대한제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시면요. 3,9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상한가 쌓아 올렸습니다. 자, 30% 상승해서 3,900원의 종가 형성한 대한제당인데, 자, 대한제당 원래 설탕, 사료, 축산 유통 사업 영위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좀 오름세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곡물 가격 상승과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대한제당뿐만이 아니라 대한제당 우선주, 사조동아원, 서울식품 우선주, 코스피에서 상한가 갔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한일사료, 대주산업 상한가 갔잖아요. 참 요즘에 육계, 사료, 수산 섹터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상한가 나올 만한 그런 섹터가 혹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그건 고급 정보라 가지고요. 나중에 네. 나중에 공개드리고요. 우선은 대한제당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제당은 우선은 지금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농산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그 관련주로 묶여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한제당은 말씀해 주셨지만 식품과 사료 그리고 축산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우선 월봉 차트를 잠깐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앞고점에 있는 오늘 상한가로 강력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상한가로 밀어 올렸는데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상한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전고점인 4,790원 부근을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상한가가 나왔을 때는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어떤 세력들이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월봉을 잠깐 보시면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사실은 이 단어 4글자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 무주공산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전고점만 돌파하면은 무주공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제당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일 개파락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좋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입니다. 네. 네, 대한제당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대한제당은 제가 볼 때는 되게 보유자분들 지금 한 3,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매우 부럽고요. 네. 부럽고 그리고 지금 상한가가 완전히 풀 상한가이기 때문에요. 내일 보유하신 분들의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내일 분명히 갭상승으로 약 한 10% 이상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서 4,700원 내일 한 10% 정도 상승해 가지고요. 시작하면은 바로 이제 4,400원을 공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수급과 외인과 기관의 실시간 수급을 봐주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1차 매도는 한 20% 정도 분할 매도를 해주시고요. 충분히 힘 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한 번 더 랠리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에서 홀딩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제당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할 매도하시면서 홀딩하셔라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한제당 전고점 돌파하면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대한제당인데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분들은요. 내일 10% 이상 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좀 축하를 드리겠고요. 또 4,400원대에서 수급 보면서
1차 매도 20%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고 내일 모레까지 한 번 더 랠리를 지켜보셔라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 7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위 종목 엔투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엔투텍 오늘 흐름 보면요. 0.6% 하락이 나왔고 1,67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하락 출발해서 낙폭을 키우다가 후반에 잠깐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엔투텍을 좀 꾸준히 사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222% 증가했다. 이런 뉴스도 좀 눈길을 끌던데 자, 엔투텍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지만 개인 매수세가 강한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시나요? 우선은 개인 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바닥권 매수이고요. 네. 네, 바닥을 찾아다니는 어떤 물론 지금 제가 이거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개미들이 사실은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네. 개미들도 좀 바닥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 같다고 좀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바닥주들의 특징이 물론 바닥에서 세력들이 그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중소형주나 중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물대가 이 그 제가 어떤 포지션을 하나 잡았을 때 그 밑으로 매물대가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격을 지켜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면은 바로 뭐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하한가를 간다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거나 계단식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 매물대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이렇게 시총이 좀 작으면서 시총이 작으면서 가벼우면서 개인들이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가벼운 성향들이 있습니다. 보통 날아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운전이 세력들의 운전이 조금 험악한 그런 종목들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야지만 개미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많이 찾아다니시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기본적인 분석은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바닥만 찾아다니시다가 재무도 보지 않으시고 차트만 보고 다니시다가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바닥권에서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오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를 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원만하게 상승하는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항아리처럼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유상증자나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시장이 아주 악재로 받아들이죠. 하한가까지 갈 수 있죠. 그 다음 날도 하한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자금이 부족하거나 재무가 불안정한 그런 회사들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가능성, 갑자기 큰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시비를 발행해서 또 전체적으로 시비를 발행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그걸 선반영해가지고 또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바닥 자리를 찾아다니실 때는 항상 재무를 보고 기본적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엔투텍에 대해서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투텍은 기존에 그 반도체 장비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작년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재작년 이 최근 4년 동안 적자를 보여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이 실적을 선반영해가지고 주가는 실적을 반영하고 선반영한다라는 그런 그 불문율이 있듯이 계속 실적이 부진하니까 차트도 계속 흘러내린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이 엔투텍이라는 회사가 신사업으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의 드라마 그리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드가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출이나 그리고 주연,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연이랑 출연진들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리 시나리오가 강력하고 재미있어도 우리는 보통 믿고 본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예를 들면 이병헌이라든가, 네. 예를 들면 뭐 최민식 배우라든가. 네, 최민식 네. 배우라든가 그런 어떤 훌륭한 배우분들이 나오는 영화는 연출이 뭐 시나리오가 어쨌든 간에 한번 믿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출연진들이 조금 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리드가 그렇게 시장의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대응하실 때는요.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을 해가면서 단기적인 반등을 추구하시는 것은 좋으시나 지금 계속 사업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니까 이 사업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서 단기적으로 반등만을 노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좀 우수한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저평가에 되어 있는 회사를 바닥권에서 매집할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다니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재무가 불안정한 회사인데 바닥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다니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엔투텍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반도체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오늘 엔투텍에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주셨어요. 대응을 하시려면 바닥권 매집도 좋지만 모멘텀 지켜보시면서 단기적 반등 포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더 건실한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조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7위 종목 엔투텍까지 만나봤고요. 자, 6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위 종목 유니슨이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역시 유니슨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0.99% 하락이 나왔고 2,5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중반에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다 반납하고 하락 마감을 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자, 유니슨 풍력 에너지 관련주인데 오늘 뭐 CS 윈드나 동국 SNC 같은 종목도 다 하락 마감했잖아요. 자,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이렇게 힘 못 쓴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하거든요. 우선 유니슨은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잖아요. 네. 예전에 그 뉴딜 관련된 종목으로 그 풍력 관련된 대장주로서 바닥 한 1,000원 부분에서부터 7,000원까지 올랐던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했을 때도 7배, 8배잖아요. 소위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템버거 종목인데 그때는 이제 뉴딜 정책이라는 정부가 밀어주는 에너지 정책이라는 친환경 정책이라는 그런 섹터에 묶여서 바닥권 아주 역대급으로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급반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8배까지 상승한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끼가 있다라고 하죠. 그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충분히 매집이 끝나면은 다 손절하고 나갈 때까지 다 지치게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슈를 터뜨리면서 상승하는 그런 세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으로서 저희 또 개미 투자자분들이 한 번 더 또 10배 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또 가져보면서 네, 역시 바닥권 매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닥권으로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유니슨이라는 종목에 끼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전 종목인 엔투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니슨은요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 상장 종목, 상장 유지하는 그러니까 상장 페이지에 심사를 들어가는 그런 종목의 기준이 있는데
연속적으로 적자, 5년 적자, 3년 이상 적자를 보이는 기업들이 그러한 그러한 리스트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니슨이라는 종목들 바닥도 이제 찾아다니면서 매수하시는 거 좋은데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거죠. 더 떨어져도 나는 물타기 하면 돼. 개미들은 어떻게 보면 물타기의 귀신입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면 돼. 난 존버하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계속 따라다니시면은 언제 갑자기 거래 정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폐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아무리 겉보기가 멋있고 예뻐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어떻게 보면 인성이나 그 됨됨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기업이 정말로 수익을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그리고 그 이익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또 기업에 현금을 유보해서 그 유보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고 또 새로운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금이 없고 영업이익이 없어서 현금이 없는 재무제표가 부실한 그런 기업들은 그러한 모멘텀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바닥 찾아다니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재무제표 기본적인 분석하시면서 매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슨 같은 경우도 역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권이라고 생각해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정부의 친환경 정책주로 7,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소위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세력주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우리 유니슨인데 자, 김도훈 파트너님도 역시 끼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3년 연속 적자 기록하면서 재무 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고 짚어주셨고 또 상패까지도 가능하니까 너무 바닥권만 찾아다니시기보다는 재무가 일단 건실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6위 종목 유니슨까지 만나봤고요. 자, 5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위 종목은 시그네틱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시면요. 6.81% 흘러내려서 2,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 낙폭보다는 줄이고 마감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의 종가입니다. 자, 오늘은 떨어졌지만 앞선 7거래일 동안은 꾸준히 상승 마감했고요. 자, 오늘 하락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니까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 자, 시그네틱스 앞선 7거래일 동안 꾸준히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하락 나왔는데 6.81%나 크게 하락한 이유 뭐라고 좀 보시나요? 우선은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그네틱스는 바닥권에서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월봉을 보여드리면 바닥권 가격이 약 1,000원에서 1,200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약 2,600원, 2,600원이라 해서 바닥권 대비 약 120% 정도 상승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그네틱스는 재료가 있는 기업입니다. 테슬라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인 테라닉스가 테슬라에다가 헤드램프를 납품하고 있고 또 전기차 관련된 섹터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섹터이고 계속 앞으로도 매매가 가능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재료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만큼 시그네틱스도 괜찮은데요. 바닥권에서 이미 12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 고점 신호가 나올 수 있고 월봉 차트 지금 상장한 이후에 2010년에 상장한 이후에 약 10년 동안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세력들이 가장 물량을 많이 매집하고 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단가가 한 3,000원 부근이거든요. 지금 이 시그네틱스의 종가가 지금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돌파를 해야 되는 이 장기 매물대를 돌파해야지만
다시 4,000원, 5,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이러한 장기 매물대 저항의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그리고 단기적으로 고점 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 불타기 매수나 아니면은 전고점 돌파 계속 따라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주인 시그네틱스인데 바닥권에서 120% 정도 굉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더 평단가를 낮추시는 그런 노력보다는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도훈 파트너님 오늘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말 종목에 대해서 냉철하고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냉철한 분석들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김도훈 파트너와 더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요.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8위부터 5위 종목까지 만나봤는데 이번에는 4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위 종목 팜스토리가 차지를 했습니다.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종목인데 오늘 흐름 보면요. 2.03% 상승해서 3,0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에 상승폭이 컸지만 장중 내내 강세였고요. 자, 팜스토리는 배합사료, 양돈 사육, 도계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아르헨티나가 우리 곡물 이제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중단을 선언하면서 강세였고 오늘은 개인만 샀는데도 상승 마감했어요. 자, 3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 자, 팜스토리 어디까지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선은 이 팜스토리는 재료로만 봤을 때는 사료주 섹터에서 동반 상승을 보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강세 속에서 제가 어느 정도 판단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바닥권에서 우선은 저점 대비 100% 상승했다는 점,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보라는 점 하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이 외인이나 기관 수급이 전반적으로 고르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차트를 봤을 때 이 장기적인 차트는 고점 신호가 나오는 차트보다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추세적인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주 섹터는 기본적으로 좋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그 주도주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사료주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네. 여러분들 이 종목을 분석하고 조금 더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는 기관 어느 정도의 세력 수급과 그리고 전반적인 차트의 움직임, 추세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지금 역대 전고점인 4,5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지금 단타로 해가지고 2,800원이나 2,000원 후반대에서 매수를 해서 전고점 돌파 매매를 하시는 거라면은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매매들을 좀 개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시장이 눌렸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이나 아니면 스토캐스틱 하단 보도지표 보시면서 이격이 많이 수렴돼 있을 때 이평선이 많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이나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다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되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상승하면서 상승 테마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그런 장세에서는 분할적으로 매도해 나가는 그런 보수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계속 강세를 보이겠지만 보수적으로 볼 때 바닥권에서 100% 정도 상승을 한 만큼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얼마나 갈지 분석을 하려면 전반적인 차트 흐름 그리고 추세를 보셔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역대 고점인 4,500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매수 관점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요. 자, 팜스토리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던 만큼 앞으로 얼마나 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정말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위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3위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가 차지를 했습니다. 역시 오늘 흐름 하락 나왔고요. 3.57% 하락했고 3,375원을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초반에 아주 잠깐 상승이 나왔지만 꾸준히 낙폭을 키워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지금 이달 들어서 보니까요. 상승 마감한 날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자, 리오프닝도 지금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버킷 스튜디오 왜 이렇게 계속 하락 마감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좀 오를까요? 우선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 주주 대상으로 네.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3월 중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3자 배정 유상증자 후에 지금 거래량 없이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 거래량이 없는 계단식 하락을 보여줄 때는 진정한 하락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페이크라고 하죠. 네, 개인들을 속이려고 하는 어떤 세력의 페이크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바닥이 지금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 바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3,000원 부근 지지 테스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3,000원 부분만 테스트를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조금 이 3자 배정 유중으로 한 3,000원, 4,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셨던 개인분들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하셔서 물타기 타이밍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킷 스튜디오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이슈로 바닥권에서 무려 한 5배까지 상승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빅 트렌드를 빅 사이클을 보실 때 지금 메타버스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구간이 언제입니까? 여기 보면 2021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끝을 2021년 11월에 끝냈죠. 이게 무슨 이슈죠? 네, 바로 코로나 이슈죠. 코로나가 이제 계속 비대면 사회로 몰고 가면서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람과 만나기를 꺼려하고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대외 활동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우리 만나서 얘기하고 하자. 그러한 어떤 재료들로 인해 가지고 큰 물살을 탔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이 이슈들을 타서 버킷 스튜디오도 이 메타버스 관련된 대장주로서 5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굿바이 코로나잖아요. 네, 이제 오늘인가요? 내일부터 어제부터 네. 오늘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일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술집이나 그런 이제 음식점들도 24시간으로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그동안에 못 만났던 것들의 회포를 풀고 서로 다정하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데 그럴수록 빅 사이클은 메타버스로 가지 않고 이제는 만나서 할 수 있는 그 음식료 테마나 아니면은 주류 테마, 네, 그리고 레저 테마로 빅 사이클이 돌겠죠. 이것을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 단톡방에서 무료 단톡방에서도 계속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주를 조명해드리고 있고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버킷 스튜디오는 물론 바닥권이긴 하지만 3,000원 지지 테스트가 중요하고 빅 사이클인가? 내가 매수한 종목이 빅 사이클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들 앞으로 큰 빅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항상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버킷스튜디오 메타버스 대표주인데 3자 배정 유증 이후에 지금 거래량 없이 계단식 하락 나오고 있다. 자, 이거는 진정한 하락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를 속이려는 하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버킷스튜디오는 3,000원 부근 지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테스트에서 통과가 된다면 혹시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3,000원 부근에서 평단가도 낮추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버킷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2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 LG 디스플레이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4.16% 하락이 나왔고요. 18,4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하락을 해서 장중 내내 이 정도 하락폭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1분기 매출액이 컨센서스 밑돌 거로 예상이 된다. 이런 소식도 나왔고, 자, LG그룹이 전반적으로 임금을 인상한다고 해요. 자, 8%대 임금 인상 합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임직원들은 좋았겠지만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직장인분들 사실은 임금 상승을 얼마나 원하고 또 요즘에 물가도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네, 방금 웃으신 건 부러워서 웃으신 건가요? 네, 부러워서. 네. LG, 네, 부럽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랑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직장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직장인들 편이기 때문에, 네, 저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직장인들 편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이 갑니다. 아, 인상이 되셨으니까 이제 계란이나 뭐 빵 하나 사실 때 조금 임금 올랐으니까 이 어떤 실질적으로 금리가 조금 더 타격이 덜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어떤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네. 우리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임금을 8%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은 이윤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윤축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많고 그리고 매출 원가가 줄어야 됩니다. 판관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LG 디스플레이는 임금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분기 매출액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LCD가요. 지금 패널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자재가 오르면 원자재 관련된 상사나 어떤 유통 관련된 종목이 그 상승한 원자재 가격을 제품에 녹여서 그 어느 정도 흡수시켜서 판매를 하면 그대로 이익이 남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은 유통이나 어떤 상사, 무역을 하는 그런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죠. 그런데 LCD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LG 디스플레이에게는 악재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기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매출액이 컨센서스 밑으로 밑돌 거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으니 이미 선반영돼 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는 점이고요. 지금 공매도 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사실 체크를 해가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확인하는 방법 제가 잠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입력창에다가 공매도 치시면요, 종목별 키움 기준으로 0142인데요. 이렇게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볼 수 있고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이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매도를 쳤는데 어떻게 가격이 쉽게 상승할 수 있겠어요? 공매도 세력들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공매도도 좀 보시면서 그리고 23,000원대 단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단기 반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18,000원 지지 테스트 하고 있는데 18,000원 지지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릴 경우에는 손절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LG 디스플레이 오늘 두 가지 큰 뉴스가 나왔는데 임금 인상이 오늘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 매출액 하락이 오늘 영향에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공매도 확인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체크하시고 매매하실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까지 만나봤고요. 자, 1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는 한국특강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이 크게 나왔거든요. 13.36% 하락해서 2,88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장중 내내 약세였고 최근에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뭐 전환사채, 전량 매입 이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사셨고. 네. 왜 웃으시는 거죠? 왜 반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답답하셔서 웃으셨군요. 네. 우선은 그 한국특강은 잠깐 말씀드리면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철강 가격이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관련된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소형주 섹터에 속하는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요. 이 한국특강이라는 종목은 그냥 한마디로 쌍용차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하였다가 윗꼬리, 그러니까 피뢰침을 맞고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개파락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데서 매수를 한다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낙주 매매나 신저가 매매를 하실 거면은 그 매매를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따로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단톡방에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요. 힌트를 좀 드리고요. 이렇게 바로 하락을 했을 때는 잡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특강 지금 오늘 매수하고 내일 또 개파락이 나온다고 해도 절대 추가 매수로 임하셔야지 손절을 할 수 있는 그 손절을 추천드리는 자리는 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KG그룹은 계속적으로 쌍용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특강도 KG그룹 관련된 쌍용차 인수전 소식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한국특강만 갑자기 빠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페이크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거래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특강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대응을 해 나가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보통 이렇게 테마의 흐름이 강할 때는 대장주를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특강은 대장주로서는 이름을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보다는 홀딩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KG그룹을 다른 어떤 관련주 매매 이거를 이제 짝대기 관련 매매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오전장에 사료 관련된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오후장이나 따라가는 그 대형주가 상승하면 사료 관련된 대형주가 상승하면 중소형주로 오후장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형님을 따라가는 아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KG그룹이 계속 좋은 반응을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개파락이 좀 아쉽긴 하지만 조금 더 지키시고 조금 더 버티시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우리 김도훈 파트너도 역시 쌍용차의 새 주인은 KG그룹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며느리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네. 자, 한국특강에 대한 이야기 김도훈 파트너께서 나눠주셨는데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는 게 아니다라고 또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신저가 매매를 하실 거라면 그 타이밍이 따로 있으니까 노란 톡방에서 그 비책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시고요. 자, 중장기적으로는 오늘 매수해서 내일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손절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위 종목 한국특강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제 내일의 시장에 또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은 비록 우리 시장 하락이 나왔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우리 김도훈 파트너가 공개해 주시는 내일의 관심주는 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내일의 관심주는요. 투자의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투자의 아이디어가 복잡할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을 매칭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워런 버핏,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도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 그리고 보험회사가 영업이익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릴 적부터 알아서 버크셔 해더웨이나 그리고 코카콜라에 장기 투자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된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그냥 주변을 돌아보시고 뉴스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거리두기가 종료했고 이제는 굿바이 코로나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외로 이제 나갈 것이고요. 야외 레저 그리고 스포츠 활동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지니틱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네, 지니틱스. 지니틱스는 구글이 인수한 핏빛의 웨어러블 반도체 직접 회로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삼성의 갤럭시 워치나 샤오미 등의 웨어러블 기기에도 이 지니틱스의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웨어러블 반도체의 아주 강력한 강소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매우 바닥의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인이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재료가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이 굿바이 코로나에는 여러분들 마라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러닝 그동안에 마스크 쓰고 답답하게 했던 분들 이제는 나와가지고 활기차게 러닝할 수 있고요. 그럴 때 핏빛 웨어러블 차서 그렇게 활기차게 운동하실 텐데 그런 관련된 야외 활동 관련된 수혜주로서 지니틱스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 지니틱스는 기업의 재무나 기본적인 분석에도 더할 나위 없는 단점이 없는 그런 기업이니까 안심하고 또 역대급 바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면서 매수가 3,000원 이하로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4,000원까지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지니틱스 오늘 관심주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투자의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 명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구글이 인수한 핏빛에 웨어러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뿐만 아니라 뭐 삼성, 화웨이, 샤오미 뭐 이런 기업들에도 칩을 제공하고 있는 매우 건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역대급 바닥에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3,000원 이하고요. 목표가는 4,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정말 뭐 구글의, 삼성의, 화웨이의, 샤오미의 정말 유수의 기업들의 이름이 들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끌리는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자, 지니틱스 오늘 공개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 내일 또 시장이 흘러내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업종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2020년 상승을 계속적으로 반납해가면서 고점 신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여러분들 2021년부터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주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지수의 모습을 천장형 구조라고 하죠. 이렇게 천장형 구조를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중장기적으로는 답답한 장세에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권, 외인가 기관이 매수하지 않는 그런 장세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70 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분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쪽
2,660원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막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쌍바닥, 우리 항상 주식할 때는 진리죠.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을 항상 확인하시면서 지수에 어떤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도훈 파트너와 함께 개인의 선택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자, 우리 김도훈 파트너님 유튜브에도 실시간 채팅에 우리 김도훈 파트너님 솔직 담백하셔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도훈 파트너님 저희 방송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지만 자, 그리고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도 꾸준히 나오실 거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네, 내일 저희 리드온 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네. 하시나요? 저희 제 우선 라이브 방송은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네. 가장 일주일 내에 가장 핫할 섹터 소개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관련된 섹터에서 가장 핵심 종목, 탑픽 종목도 소개해드리면서 실제로 매수가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테마 위주로, 섹터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시장인데 그중에서 가장 힘 있는 섹터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좀 힘있게 나아갈지, 어떤 섹터가 힘있게 나아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셔도 저희가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샵 0082번으로 김도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하는 방법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